외도로 부부관계가 힘들다면 성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 관계 중독으로 안 빠지려면 금욕해야 하나요? 견디셔야 됩니다. 자, 외도로 부부관계가 힘들어졌어요. 그러면 한 명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거,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, 그래서 한 명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고 한 명은 그걸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. 자,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어떻겠어요? 엉망진창이겠죠. 왜? 한 명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한 명은 그걸 가지고서 죽겠다라고, 왜? 힘들다라고 하니까 죽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또 커지고요. 외상 트라우마가. 그러니까 커지니까 또 힘들다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더 죽겠다. 외상 트라우마 커져서 힘들다. 더 힘들다. 그러니까 난 더더 죽겠다.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더더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그럼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엉망진창 되겠죠. 자, 외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졌어. 그런데 이상 성욕은 어떻게 내 성욕은 어떻게 갈 거냐? 이 성욕이 왜 생깁니까? 성욕은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이상 성욕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상 성욕이에요. 그런데 이 성욕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? 그러면 상대방, 즉 부부관계에서 남편, 아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관계가 좋아지고 그런데 치료되지 않은 채 성관계 좋아서 이제 우리 행복해졌다. 완전히 쓰레기 됐다는 얘기예요. 왜? 한 명이 상간녀, 상간남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렇게 성관계만 좋아져요. 그러면 마치 부부관계가 다 회복된 것처럼 느껴져요. 아니라니까요.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강력하게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. 자, 그런데 성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? 이상 성욕이에요. 견디셔야 돼요. 내가 성욕 때문에 사람들,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성매매를 하고 뭐를 하고 자기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태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욕이 있다 그래서 막 가면 안 돼요. 이때는 무조건 견디셔야 돼요. 참아야 돼요. 성욕은. 그래서 관계 중독에 안 빠지려면 금욕을 해야 되느냐. 금욕의 문제가 아니에요, 지금요. 내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. 그래서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이 성욕을 갖고 있다. 왜?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상간남, 상간녀처럼 반응을 안 해주고 계속 힘들다 그러니까 성욕은 점점 커지는데 안 돼. 이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. 왜? 치료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계속 글로 합리화를 시켜가요.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. 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상 성욕이 생겼어. 그래서 배우자랑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 싫어. 스트레스 받아. 너무 싫어.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. 그래서 들어가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악화돼 버리는 거잖아요. 최악으로 가는 길이에요. 그래서 외도 문제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서 성욕이 너무, 이 성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견디셔야 돼요. 죽을 것 같지만 견디셔야 돼요.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. 끝난 거. 누가? 내가. 내 인생 다 날아간 거예요. 이 성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견디셔야 돼요. 내 전부, 내 아이들, 모든 거 다 파괴시키는 매우 강력한 걸로 내 인생을 다 날려 한 방에.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. 그래서 관계 중독에 안 빠지려면 금욕을 해야 되냐. 금욕 개념이 아니에요. 성욕을 통제해야 돼요. 아직은 가능하거든요. 이 길을 가면 나는 정말 말 그대로 개쓰레기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디셔야 돼요. 그러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자기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면 되잖아요. 이게 치료할 생각은 안 해요. 성욕 때문에요. 죽을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든.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성욕만 해서 하면 살 것 같아. 그래서요.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,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성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행복 능력을 갖게 되면 그 성욕은 나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좋은 행복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매우 강력한 이 성욕을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이 아니에요.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성욕을 가동시키게 되면
감당 못합니다. 그거요.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면 성욕이 딱 다운이 됩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참으려고 견디려고 버티지 마세요. 그걸 견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. 이상 성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이유열을 막론하고 금욕하라는 뜻이 아니라 금욕보다 더 중요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. 치료 시작하고 얼마 안 되면 성욕이 싹 사라집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. 치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. 그 성욕은 내가 회복이 되고 치료돼서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면 성욕은 늘 일상적으로 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. 다만 욕구를 갖진 않을 뿐이에요. 그러나 그 강력한 에너지는 평생을 내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남자든 여자든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.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행복 능력을 갖고 간다. 이거는 마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능력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이게 인간입니다.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금욕보다 더 중요해요. 금욕하려고 본인이 금욕하려고 견딘다고 해서 견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. 아, 내가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죠.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댐을 막아놨다가 댐이 붕괴되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. 그때부터는 감당 못해요. 인생이 아니에요. 그건 더 이상. 그래서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나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되겠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. 한 번에 무너지기. 저는 폭발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 번에 폭발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에요. 최악의 우리가 볼 때는 개쓰레기 같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. 금욕, 참고, 견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놔야 그게 탁 수면 아래로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